우리 교재 표지가 굉장히 예뻐요. 그렇죠? 예. 컴퓨터 책상도 예쁘게 되어 있네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시리즈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게 뭐냐면, 엑셀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도 배우셔야 되고, 포토샵도 배우셔야 되고, 사실 할 게 많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별책 부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별책 부록을 넘기시면은 세상에 끔찍하게 평가 문제라고 써 있네. 이게 세계 명작 소설, 다양한 문자 입력하기,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 보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별책 부록 여기 밑에 보시면 1번 1페이지 거기에 그 지구 온난화의 방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구 온난화 방지 이렇게 돼 있고, 온난화, 난화. 그 다음에 여기에 국제 에너지 기구는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요 제목하고 내용은 한 줄이 떨어져야 돼요. 한 줄 떨어뜨려야 돼요. 한 줄 띄우는 건 이렇게 V자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옆에다 이렇게. 그러니까 글자가 써 있으면 제가 그림판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여기 있잖아요. 요 사이를 여러분은 요렇게 여기를 요렇게 띄운다라고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여기다 숫자를 하나 쓰면은 한 줄 띄운다, 둘을 쓰면은 두 줄 띄운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요렇게 해가지고 둘 써놓으면은 두 줄을 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한 줄은 띄워야 돼요. 제목하고 내용은 이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안 예뻐요. 그리고 여기에서 전 세계에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축하라고 권고했다면 엔터 치면 안 되고요. 요 밑에다가 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했다 점 찍고 이미 미국 일본 하고 쓰면 글자가 밀려나가잖아요, 자동으로요. 이거를 자동 줄바꿈 기능이라 그래요. 자동 줄바꿈 기능. 꼭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밑에 가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대략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쯤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줄이 바뀌어 있고 한 줄 떨어져 있고, 출처 과학 백과사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얘는 또 오른쪽에 탁 처박혀 있잖아요. 오른쪽에. 요건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가운데 돌아, 오른쪽에 돌아, 이렇게 명령을 걸면 오른쪽 가운데로 가요. 요거는 제가 이제 글자를 아직 안 써서 제가 여기다가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해서 끝에 글자가 뒤로 갔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가운데 오른쪽에 가면 되고요. 여기 보면 손가락 표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입력에 가면 문자표 가서 한글 문자표에 전각교 일반에 가면 이제 손가락 표시하는 건 보통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백과사전 좌우에 기호가 있죠. 이런 기호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니은자 같이 생긴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겹낫표라 그래요. 겹낫표. 그냥 이렇게 기역 니은처럼 꺾인 것도 있어요. 이거는 낫표라고 하고요. 이게 따옴표, 쌍따옴표 역할이래요. 우리 옛말 글자 쓸 때 세로 쓰기 했었잖아요. 우리 문서가 세로 쓰기 할 때 호따옴표, 쌍따옴표. 그런 기호라고 저도 배웠거든요. 이제 문서 작성 규정 배우면서 이런 기호는 우리 키보드에 없죠. 이런 괄호는 있는데, 이런 괄호들은 있어요. 이런 괄호들이 있는데 그런 낫표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자표에 가보시면은 또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낫표가 어디 있는지. 여기는 안 보이는 것 같고, 기호, 괄호는 원, 선, 단위 아니고 다른 곳에 가면 뭐 있겠죠. 그렇죠?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낫표 같은 걸 낫표라고 합니다. 낫표. 그런 낫표를 우리가 입력하고요. 굳이 안 써도 알아볼 수 있으면 굳이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영어로 잔뜩 입력하고 글자 쓰는 거 나오고 4강 나이에 따른 명칭과 의미 해가지고 15세는 뭐다 20대는 뭐다 하고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지시사항 있잖아요. 한컴 윤고딕 250이라는 글꼴로 쓰고 13포인트로 두세요 라고 돼 있고, 어떤 거는 휴먼 고딕, 어떤 건 함초롱 도둠 하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시사항이라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오늘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서 짬짬이 그날 배우신 거를 여기 지금 연습 문제 풀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씩 해보세요. 짬짬이 날 때마다. 우리 수업이 끝날 쯤 돼가지고 우리가 15번 공부하니까 오늘 4번째 수업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5일차 수업할 때 한번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또 10일차 될 때 한번 풀어보고 15일차 될 때 풀어보고 그렇게 해볼 겁니다. 그냥 짬짬이 여러분들 댁에 가서 이제 퇴근하시고 오셔가지고 좀 벅차고 힘드시겠지만은 조금씩 공부를 더 해주셔야 돼요. 이왕에 하시는 거라면 조금만 더 우리 힘내자고요. 자, 교재 26쪽으로 가서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글자 모양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모양에는 글자 모양이 있고요. 문단 모양이 있어요. 모양 꾸미는 겁니다. 꾸미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전에 뭐 누구더라? 그 유명한 가수 이름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이제 글자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쓰면은 이게 그냥 겉모양이 없는 형태로 글을 썼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글자를 예를 들어서 글자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꼭 블럭 잡지 않고도 뭐 가운데 오른쪽하고 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글자를 요만큼 잡아가지고 얘는 글꼴을 바꾸고 얘는 또 다른 글꼴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낼 수도 있죠. 여기는 글자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 요거는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고 요렇게 이제 꾸미는 거예요. 이런 모양 낸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이제 배우실 겁니다. 자, 거기 보면은 삼강이라는 글자가 보이네요. 그렇죠? 27페이지 위에 보시면은 네, 삼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분위 신강 하고 이렇게 우리말로 되어 있고요. 이걸 한자로 여러분이 이제 바꾸셔도 되는데 한자로 바꾸는 거는 나중 문제고요. 우리말부터 먼저 쓰세요.
지금 사이에 지켜야 할 떳떳한 돌이란 글자가 반복되죠. 그럼 복사해서 붙이면 되죠. 복사해서 붙이면 빠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를 안 쓰고, 제가 오른손은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왼손은 키보드로 딜리트 눌렀어요. 이렇게. 그래 오른손 왼손이 번갈아 움직일 수 있죠. 자, 요거예요. 요거를 블럭 잡고 편집에 가시면 복사. 근데 복사 옆에 마우스를 쓱 갖다 댔잖아요. 복사하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뜨죠? 컨트롤 C라고 뜨잖아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컨트롤 C는 양손이 가는 게 아니라 왼손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으로 C 누르면 컨트롤 C, 아니면 엄지로 컨트롤 키 누르고 검지로 C 누르던, 하여튼 간에 왼손만 가지고도 컨트롤 C를 누를 수가 있게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원래는 C자는 왼쪽에 있고 컨트롤 키는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은 잘 안 돼요. 왼쪽이 작동되거든요. 양손을 쓰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 한 손만 가지고 연습 훈련을 하셔야 돼요. 컨트롤 C 또는 복사기를 누르면 복사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다 클릭해 놓고 붙이기 누르면 붙었고, 그 다음에 붙이기라는 명령도 컨트롤 V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누르면 아까 했던 내용이 똑같이 더 복사된 게 붙을 거 아닙니까?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내 몸이 느껴야 돼. 내 몸이. 예. 자, 첫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블럭을 설정했죠. 블럭을 설정했죠. 두 번째 뭐 했죠? 복사. 근데 복사는 어디 가서 했다? 편집에 가서 복사를 했죠. 아니면 뭐를 했다? 컨트롤, 예, 컨트롤 하고 C.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붙일. 붙일 곳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편집에 가서 뭐 했죠? 붙이기 또는 컨트롤 V. 예,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3강에다가 한자키 누르면, 예, 3강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냥 한자로만 바꿀 거냐, 아니면 이거를 우리말을 옆에다 괄호 속에다가 병행 표기할 거냐. 이 3강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병행 표기할 거냐, 아니면 우리말을 앞에다 쓰고 한자로 뒤에다 병행 표기할 거냐. 이건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한자 연습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V자강 이런 경우도 한자를 뒤에다가 표시해주면, V자강 그러면 청소년들은 잘 모를걸요? 군의신강 그러면 이 교과서에서 봤는데 뭐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한자를 보여주면서 어른들이 설명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한자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히 꾸민 거 없죠. 특별히 꾸민 거 없잖아요. 그냥 글자 쓰고 한자 바꾸고 띄어쓰기 하고 복사 붙이기 한 것밖에 없잖아요. 자, 26쪽 보세요. 26쪽 뭐라고 써있나. 3강이라는 게 좀 글자가 크고요, 밑줄이 들어갔고요, 색깔도 다르고요, 모양새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양을 한번 꾸며보자고요. 먼저 이렇게 해볼 겁니다. V자강이란 글자 있잖아요. V자강. 여기를 이렇게 블럭 잡는데, 블럭 잡을 때도요, 여기를 마우스로 하나 둘 더블 클릭을 하면 그 한 칸 떨어지 거기까지 블럭이 돼요.
아버지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아버지와 한 칸 띄우고까지가 블럭이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블럭되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요 빈칸까지 블럭 잡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글자만 블럭을 잡으세요. 글자만. 그래서 얘를 색깔을 좀 바꿀 겁니다. 색깔. 어디 가냐면 서식이라는 메뉴 가시면 서식, 저 상단에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얘가 꾸미는 메뉴판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선을 살려면 어디 가죠? 어물전을 가잖아요. 꾸미려면 서식에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식이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스타일, 그 다음에 글자, 문단, 개요, 글머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다 서식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그냥 겉에 보이는 글자, 가, 굵어져. 다시 누르면 안 굵어져. 두 번째 가 누르면 기울어져. 처음에 가 누르면 굵은 상태로 기울어져. 세 번째 가는 밑줄도 쳐져. 근데 중간에 가를 빼면 안 기울어져.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밑줄 빼고 굵은 거 빼고 중간에 취소선도 넣을 수 있어요. 취소선. 취소선. 다시 누르면 빠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가가 끝에 보시면은 글자색이라고 떠요. 글자색. 글자색. 거기 화살표가 있죠? 그거 눌러보세요. 굉장히 많은 색깔이 나와요. 빨간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보이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여기 있는 색깔에다 쓱 갖다 대면은 글자가 그렇게 변해요. 빨간색에다 갖다 대면 글자가 빨갛게 보여요. 자, 여기 가가 끝에 보시면 글자 색깔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서 여러분이 빨간색, 뭐 주황색, 노란색, 녹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하면, 클릭하지 말고, 클릭하면 바뀌어 버리니까 갖다 대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보고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선택. 그 다음에 옆에 화살표가 또 하나 있어요. 색상의 테마. 색상이 종류별로 나타나. 봄, 봄이라는 테마, 빛이라는 테마, 바다라는 테마. 그러니까 바다는 주로 푸른색 계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오피스예요. 빨갛고 노랗고 초록이고 파랑이고 검정이고 이런 거. 자, 그럼 여기서 파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부의자강이라는 글자에다가 파란색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근데 글꼴이 마음에 안 들어. 글꼴. 그러면 여기 글자라고 하는 서식 메뉴 탭에 글자 그룹이 있어요. 글자 그룹. 글자 그룹에 함초롱 바탕이라고 보이네요. 그렇죠? 함초롱 바탕. 대표 옆에 함초롱 바탕이라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글꼴들이 보일 거예요. 이런 글꼴들이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뭐 궁서체도 있고요. 궁서체, 뭐 훈민정음체도 있고요. 뭐 산돌 고딕이라는 글꼴도 있고요. 남산체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글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글자를 하나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리말일 때 예쁜 글꼴이 있고요. 한자일 때 예쁜 글꼴이 있고 영어일 때 예쁜 글꼴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말하고 한자를 한꺼번에 블럭 잡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은 훈민정음체를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자만 따로 블럭 잡아서 글꼴을 바꿔주면 좋을 수도 있어요. 한자만. 한양해서체, 한양해서.
한양 해서라는 글꼴이 있는데, 예, 굉장히 있어 보여요. 깔끔하니. 예.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설명. 이 설명한 거는 또 다른 글꼴로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이렇게 글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고 제 마음이에요. 교재에는 어떤 글꼴을 사용하세요, 어떻게 예쁘게 꾸미세요 라고 했지만, 난 얘가 예뻐 그럼 얘를 하는 거고, 쟤가 예뻐 그럼 쟤를 하는 거지.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떤 글자를 블럭을 잡는데, 요렇게 부의부강이라는 글자를 우리말서부터 한자 괄호 포함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초록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 글꼴 형태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한자는 어떤 글꼴이 예쁜가 봤더니, 한양 해서라는 글꼴로 쓰면은 예전에 우리 이제 붓글씨 잘 쓰시는 분이 쓴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나와요. 자, 뭐 군인신강도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겠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글꼴을 난 다른 거로 바꿀래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기는 색깔을 바꿀래 그럼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글꼴도 바꿀래 그럼 글꼴도 바꾸실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어디까지 바꿀 거냐 이거지. 아버지란 글자만 나는 따로 블럭 잡아서 난 글꼴을 다른 거로 바꿀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떳떳한 돌이라는 글자에다가 나는 밑줄을 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보기 좋게끔 꾸미시면 돼요. 책에는 뭐라고 했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자, 이렇게 죄다 건드려 놨더니 엉망이 됐어요. 처음엔 얘가 이뻐서 얘를 한번 색깔을 바꿔봤고 글꼴로 바꿔보고 다 꾸며봤는데, 밑줄도 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엉망이 된 것 같아요. 이거를 원래대로 돌릴 줄 아셔야 돼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상이 없는 거고, 여기 세 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세 줄을 붓자 앞에다 놓고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간다고, 마우스로 이렇게 끝에까지 간다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 해보세요. 마우스로 누르신 상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가시면은, 이 블럭 잡는 것도 빨리 하셔야 여러분이 실력파가 될 수 있어요. 자, 블럭을 쓱 잡고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바탕글이라고 보이세요? 바탕글? 이 바탕글 누르세요. 바탕글 눌러서요, 여러 개 중에 다시 바탕글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이렇게 블럭 잡았잖아요. 바탕글에 가서 바탕글을 누르면 원래 글자, 색깔도 원래 색깔, 원래 형태로 싹 돌아와요. 우리가 막 화장했는데 이상하게 된 거야. 그러면 다시 세안하고 다시 화장 지우고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에서는 블럭을 잡고 여기 바탕글에 가서 바탕글을 누르면 얘가 원래 형태로 돌아가요. 원래 형태. 글자는 그대로 있고 꾸미기 전 생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얼로. 다시 꾸미시면 돼요.
키보드로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근데 마우스로 하려면 바탕글을 클릭하면 된다. 그러니까는 클릭하고 바탕글 하지 마시고 블럭 잡고 바탕글을 누른다. 다시 한번 꾸며 볼게요. 여기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라고 되는데, 예,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에다가 밑줄 한번 칠 겁니다. 밑줄.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이 메뉴판 위에도 있고 기본 메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굵고 밑줄 치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빨간색. 근데 밑줄은 빨간색이 안 됐네요. 밑줄. 밑줄도 빨갛게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제 여기도 고쳐야죠. 여기가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가 빨간색이었으면, 또 진하게 돼 있고 밑줄도 쳤으면 밑에 줄도 똑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모양만 복사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모양만 복사하자. 처음에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도 되죠. 이게 없었다면 얘를 복사해서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붙이면 들어오겠죠. 근데 여기 밑줄 치고 빨간색으로 글자 쓴 게 너무 예뻐. 여기다 바꿔주고 싶어. 여기 있는 요 모양을 여기 글자에다가 붙이고 싶어. 그럼 복사해서 여기로 붙이면 안 되잖아요. 글자가 고쳐지잖아. 글자는 그대로 두고. 한번 해볼게. 책에 그게 나와서 한번 해보는 건데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세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하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편집에 있을래나? 네, 편집에 가 있네.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면 모양 복사라고 있어요. 모양 복사. 모양만 복사하는 거예요. 얘를 모양을 복사를 한번 눌러야. 모양만 복사하겠다? 복사. 그리고 여기 부위 자강이라는 데다가 한자만 블럭 잡고 모양 복사를 다시 한번 누르세요. 부위 부강도 블럭 잡고 모양 복사 누르시고, 군인 신강도 모양 복사 누르시고, 여기도 모양 복사 누르시고. 이게 조금 헷갈려요. 그렇죠? 자, 일단은 다시 다 선택할 겁니다. 다 선택하는 건 어떻게 하죠? 여기 여백 보이세요? 쭉 윤곽에 여백이 보이잖아요. 여백. 글자가 있고 왼쪽에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백을 땅땅땅 트리플 클릭. 여기 여백. 글자를 땅땅땅 문단이 되고, 글자 앞에 있는 여백. 여기 여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백을 땅땅땅 3번 누르면 문서가 다 선택이 돼요. 100페이지든 1000페이지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바탕글. 그럼 이게 꾸미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원래대로 돌려놓으시면 돼요. 먼저 꾸미는 연습부터 설명 다시 할게요. 꾸미는 거부터요. 꾸미는 걸 잘해야 모양을 복사를 하든지 하는 거예요. 자, 이 제목. 요 제목은요, 글꼴을 조금 두툼한 걸 할 거예요. 두툼한 거. 여기 보니까는 휴먼 둥근 헤드라인 뭐 이런 거 있네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여기 10포인트라고 써 있는데 그 화살표 눌러서 고르셔도 되고요. 그 옆에 올라가는 화살표, 내려가면서 조그만 화살표 두 개가 위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커져라 그럼 커지고, 작아져라 그럼 작아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맞춰라 그러면 가운데 와요. 가운데 가가 옆에 보시면 양쪽,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때 블럭을 잡지 않아도, 블럭을 일부만 잡아도, 블럭을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오른쪽 그럼 다 오른쪽, 가운데 그럼 다 가운데 갑니다. 블럭을 잡은 이유는 글꼴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블럭을 잡은 것 뿐이고요.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누르면 오른쪽 가는 겁니다. 가운데 그럼 가운데 오는 거고요. 예. 얘는 제목이니까 밑줄 한번 넣어줄게요. 밑줄. 밑줄. 블럭을 잡고 저기 상단에 서식, 거기도 있다 그랬어요. 서식에도 있고요. 어디도 있다고요? 그 눈금선 위에도 가가 이런 거 있어요. 예. 그래서 밑줄을 넣을 거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줄, 여기 세 줄은 또 가운데 맞춤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그럼 종이 가운데 떡하니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요 두 줄은 글자 수가 맞는데 V 자강은 글자 수가 하나가 또 남나봐요. 아버지와 여기 남편 임금이니까 여긴 세 글자고 여기 나머지 두 글자라서 그렇다고 아빠와 자식 사이 이렇게 쓰기도 좀 그렇고, 일단 그대로 두세요. 자, 한자에다 블럭 잡아서 굵게 진하게 하는 거죠. 진하게. 그리고 요 한자는 글꼴을 뭐로 바꿀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양해서라는 글꼴을 찾아보세요. 한양해서. 그리고 이 한자는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파란색. V 자강에 한자만 블럭 잡아서 굵게 진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양해서란 글꼴로 바꿨고요.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꾸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꾸미는 건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에다 놓고 글자 색깔을 나는 빨강으로 할래? 그럼 빨강이 되는 거고, 글꼴을 바꿀래? 그러면 글꼴을 바꾸시면 되고. 글꼴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글꼴은 하지 마세요. 골뱅이가 들어가 있는 글꼴은 하지 마세요. 글자가 세로 쓰기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뭐 수평선도 있고요, 울릉도도 있고요, 굉장히 재미난 것도 있어요. 예, 샘체, 팸체, 뭐 예체 이런 것도 있고요, 함초롱 도둠 이런 것도 있고요, 한컴 도둠도 있고 함초롱 도둠도 있고요. 굉장히 예쁜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꾸며보세요. 꾸며보세요. 자, 모양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꾸미기라 그랬어요. 꾸미는 방법은 쉬워요. 첫째, 꾸미고 싶은 곳을 선택한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눈썹을 좀
꾸미고 싶어? 그러면 눈썹을 꾸미면 되죠. 선택을 해야지. 손톱은 오늘 좀 다듬어야 되는데, 네일 아트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톱을 선택하는 거죠. 꾸미고 싶은 곳 선택하는 거예요. 이때 블럭을 설정할 수 있고, 블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줄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블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문단을 아니면 또 전체를 선택할 수 있겠죠. 선택하는 건 여러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두 번째, 꾸미기 한다. 꾸미고 싶은 것을 선택했어. 아, 나 여기 마음에 들어. 요거 꾸밀래. 그럼 선택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꾸미면 돼. 근데 어디서 꾸미냐면 서식 메뉴 탭, 서식 메뉴에서 고르기 하는 거예요. 고른다. 여기 좀 보시면 서식이라는 메뉴에는 스타일도 있고, 글자도 있고, 문단도 있고, 개요도 있고, 글머리도 있고, 수준도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건 하지 마시고 글자 영역만, 글자만 일단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글꼴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한 거. 꾸미기 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블럭 설정 후에 여기 바탕 스타일에 보면 바탕글이라고 있어요. 바탕글 요거요. 바탕글을 눌러서 다시 바탕글을 누르면 돼요. 이렇게 블럭 잡아서 바탕글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예. 바탕글을 클릭한다. 사실은 얘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직 안 배웠지만, 예. 취소할 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몇몇 분이 요 형광펜을 사용하시더라고요. 형광펜. 이 형광펜을 누르시면 요렇게 연필처럼 생깁니다. 그리고 화살표 눌러보시면 색깔도 종류별로 나와요. 색깔별 종류 나와서 노란색 형광펜을 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빨간색 형광펜을 칠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없어져. 계속 속색이에요. 그래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 거야. 다시 얘를 누르면 사라져요. 형광펜을 누르면 형광펜이고, 형광펜을 다시 누르면 안 형광펜이 되고. 근데 이거는 색깔이 늘어갔잖아요. 노랗게 칠해지고 빨갛게 칠해졌잖아요. 이거는 바탕글을 클릭해도 원래대로 원위치가 안 돼요. 그땐 요거예요. 형광펜에 가서 색 없음. 얘를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로 이렇게 비벼주면 그 안에 색깔이 다 사라져.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런 게 뭐가 사라져야 되는데 답답한 거잖아요. 그때 ESC 키 누르면 됩니다. 키보드 제일 왼쪽 위에 ESC라고 있잖아요. Escape. 이게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탈출. 아무 때나 휙 하고 탈출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그거 누르면 사라지고 그래요. 이 메뉴판에 안 사라지는 거야. 요거 마우스 포인터가. 이거 사라져야 뭘 하는데, 그때 ESC 키를 누르면 빠져나간다. 자, 지금은 전체 선택해서 여기에 있는 바탕글. 그럼 어떻게 했다? 오케이. 원래대로 돌아왔죠. 원래대로. 전체를 선택해서, 전체 어떻게 한다고요?
여백을 하나 둘 셋 막 가운데 막 엉망으로 돼 있던 거 그러면 바탕글 눌러서 바탕글 누르면 원래대로 탁 돌아온다. 예. 다시 꾸미는 연습할 거예요. 책에서는 지금 26쪽을 보세요. 26쪽에 보시면 삼강이라고 하는 제목은 밑줄이 쳐져 있고 보라색, V 자강은 파란색, 분위 신강은 빨간색인데 기울어져 있고요. V 부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색 형광펜을 칠해놨죠?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봐요. 지금 우리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놨는데 더 정신사납게 해놨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3강 블럭 잡고 제목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좀 크게 하고. 너무 크면 안 돼. 대갈장군도 아니고 머리만 너무 커 보여. 이 글자가 지금 몇 포인트에 10포인트였죠? 그러면 20포인트 넘어가면 안 돼. 2배 넘어가면 안 돼. 제목이 반만 늘리면 돼. 15 원래가 10이었으니까 15까지만 늘려주면 딱 보기 좋아요. 그리고 제목은 약간 두툼하게 두껍게 진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런 글꼴을 찾으세요. 이런데 보면 이런 거 있네. 산돌고딕 B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B? 여기 보면은 여기에 나눔고딕 익스트라 볼드, 세미 볼드,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남산체 B, 남산체 익스트라 볼드 B가 두툼하다는 뜻이에요. 볼드. 예. 백두체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요. 백두체 이걸 빨간색으로 해놓으면요 아주 흉합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마시고 백두체는 북한체라 그래요. 북한체. 다른 거를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한자는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무슨 글꼴이 좋다고요? 한양해서 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자가 4번 있잖아. 4군데 있잖아요. 이 4군데를 다 한양해서 4번 고치려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짜증나겠죠? 짜증 안 나나? 본래는 이렇게 해요. 글꼴을 통일해요. 지금이야 여기 글꼴 따로 여기 글꼴 따로 여기 글꼴 따로 연습하는 걸 하지만 실제 우리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제목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글꼴을 쓰는 게 가장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고 전체는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 그랬어요. 여기 여백을 땅땅땅, 아니면 여기 왼쪽에 보면 여백이 있잖아요. 조금 여기 여백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땅땅땅, 그럼 블럭이 다 잡힌다 그랬고요. 이때 글꼴을 하나로 통일해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남산체 B 이거를 할래 뭐 이렇게 L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L은 얄쌍하고요, M은 약간 통통하고, B는 두툼하고, 익스트라 볼드는 아주 진하게 하는 거고, 그런 거 같은 게 있어요. 마음에 드는 거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글자가 똑같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은 뭐라고 한 거냐면요, 모든 글자체를 서울 남산체로 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제가 전체를 블럭 잡아서 남산체, 서울 남산체라는 걸 바꿨잖아요. 근데 여기 요거 있어요. 요거 대표라고 하는 거 찾아보세요. 대표 찾으셨어요? 거기에 한자 선택하세요. 한자. 그리고
글꼴을 한양해서로 바꿀 겁니다.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문서 전체를 블록 설정한다. 한 글꼴을 설정하겠죠. 그 문서 전체가 같은 글꼴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어디? 아까 바탕글 옆에 보면 대표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바탕글 옆에 항목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한자 항목을 선택 후에 한양해서라는 한양해서를 지정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전체는 아까 뭐라 그랬죠? 남산 글꼴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자만은 해서로 가는 거야. 알아서. 제가 여기에 지정이라는 글자를 제가 한자로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는 무조건 한양해서로 나와요. 다시 해볼 거예요. 전체 선택하고 바탕글에 가서 바탕글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전체 선택해서 글꼴을 바꿀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아까는 우리가 대표라는 상태에서 글을 바꿨어요. 그리고 대표라는 걸 클릭해 보면 한글 따로 있고 영어 따로 있고 한자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클릭하고 한글을 클릭하고 한글인 경우에는 글꼴을 나는 어떤 박앤셀 글꼴로 하겠다, 뭐 백제 글꼴로 하겠다라고 여러분 지정하실 수가 있죠. 한글일 때는. 그 다음에 영문일 때는 아직 영어가 안 보이는데 영문일 때는 여기 보면 좀 낯선 글꼴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시작하는 글꼴도 있어요. 이런 거 아리알 뭐 이런 거 있어요. 이건 본래 영문 글꼴입니다. 영문 글꼴.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자인 경우에는 아까 한양해서를 바꿔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영어로 쓰겠죠? 영어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영어는 뭐라고 써있죠? 여기 아리알 라운디드 이 글꼴로 나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제 이름 제 이름을 쓰고 한자로 바꿀 거 아닙니까? 한자 등록해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자 등록해놨잖아요. 그럼 한자는 무조건 한양해서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일 때는 아까 여기 어떤 글꼴로 나온다고요? 한건 박앤셀이라는 글꼴로. 그러니까 영어일 때, 한자일 때, 우리말일 때 각각 글꼴을 따로따로 지정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한자가 나왔으니까 한자는 무슨 글꼴로 일일이 또 바꿔야 되고, 한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끝에도 있고 100페이지 밑에 또 있고, 그런데 언제 일일이 잡아요? 미리 지정하는 거지. 미리 보다 한글일 때는 어떤 글꼴, 영문일 때는 어떤 글꼴, 한자일 때는 어떤 글꼴, 일본어일 때는 어떤 글꼴,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미리 지정을 해놓고 쓰면 편해요. 우린 다 써놓고 꾸미는 거였잖아요. 미리 꾸미는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글을 쓰면 알아서 글꼴에 따라서 글자에 따라서 영어는 영어대로 한자는 한자대로 우리말은 우리말대로 바뀌어 나오기도 해요. 굉장히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라고 하세요. 대부분 그냥 블럭 잡아서 여기다가 글자를 바꿔주시고 이렇게 바꾸시고 이렇게 뭐 여기 뭐 이런 글꼴 있지 않습니까? 뭐 훈민정음체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보시고 여기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나는 얘를 뭐 따로 꾸밀 수 있죠.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넣고 싶은 거야. 여기도 요 빨갛게 여기도 넣고 싶어. 그러면 얘를 블럭 잡아서 빨갛게만 하면 되는 건지 또 다른 걸 눌렀는지 잘 모르잖아요. 특히 내가 작성한 문서라면 내가 아는데 남이 작성한 문서라면 어때요?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얘를 선택해 놓고 클릭해 놓고 편집해 가서 모양만 빼오는 거예요. 모양 복사. 그 다음에 꾸미고 싶은 곳에 가서 블럭을 잡고 모양 복사를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모양 복사 책에 볼게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28쪽에 그림과 같이 우리 책에 보니까는 첫 줄이 녹색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녹색으로 이렇게. 그 녹색에다가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클립보드 그룹에 있는 모양 복사 눌렀다 그래. 모양 복사. 그 빨간색 자리에다가 모양 복사 누르고 나면 모양만 글자 모양만 빼올래? 뭐 문단 모양도 빼올래? 아니면 둘 다 가져올래? 뭐 물어보는 게 있는데 아직 우리는 글자 모양만 배웠으니까 글자 모양만 선택하고 복사. 그럼 여기에 있는 글자 내용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 모양, 꾸민 것만 가져오겠다 이거죠. 꾸민 것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블럭을 잡아주고 모양 복사를 눌러주면 처음에 모양을 가져온 게 붙어버려요. 여기에도 이렇게 블럭 잡아서 제가 모양 복사 누르면 아까 아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간 그 형태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양 복사라 그래요. 모양 복사. 예. 이거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번 연습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우리가 블럭을 잡아서 뭘 꾸미는 연습을 했었는데, 그렇죠. 요 글자를 선택을 하고, 아까 서식이란 대화 상자에 가시면, 서식 메뉴 탭에 가시면, 스타일, 글자, 문단, 이런 동네들이 있다 그랬고요. 그 중에 글자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었어요. 글자. 그 안에, 한글은 어떻게 입력할 것이고, 한자는 뭐로 입력할 것이고, 뭐 이런 지정하는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하지 마시고, 글자라고 보이세요? 글자 그냥? 이 글자라고 하는 거. 얘를 눌러보세요. 사실은 편집해 가도요. 여기 글자 모양이라고 있어요. 편집이라는 메뉴에 가도 글자 모양이 있고요. 서식에 가시면 이 글자가 글자 모양입니다. 이 한번 눌러보세요. 아까랑 좀 다른 게 나오죠? 여긴 가 몇 개 보이죠? 근데 글자를 누르면 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장평이란 말도 나오고요. 장평, 장안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여기 있었어요. 아까 음영색도 있습니다. 음영색. 그 다음에 확장, 테두리, 배경, 뭐 굉장히 뭐가 많아요. 예.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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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자, 첫째, 글자 모양에 들어왔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크기는 얼마로 할래? 그리고 눌러서 올라가라 그러면 15 커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한자일 때는 뭐로 하고 한글일 때는 뭐로 하고 영문일 때는 뭐로 하라고 하는 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꾸미시면 되고, 여기 장평은 뭐냐면요, 장평 글자 크기는요, 글자 크기는 너비와 높이에 대해서 너비하고 높이가 같다고 보는 거예요. 높이가 10 그러면 너비도 10, 높이가 20 그러면 너비도 20, 높이가 15 그러면 너비도 15. 그게 기본 글자 크기예요. 근데 장평은 뭐냐면 높이가 15인데 장평을 200%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장평을 200이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아니면 화살표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눌러보시면 200에서 딱 멈출 겁니다. 글자가 어떤 모양이 나와요? 가로 확대. 글자가 높이가 15인데 너비도 15 똑같으면 그게 장평이 100%라는 뜻이에요. 가로 세로 똑같은 거, 정사각형 형태. 근데 장평을 한 150 정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좀 뚱뚱한 모습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원래 글자는 15면 요거예요. 요거. 근데 얘를 장평을 150을 줬어요. 150. 이거 150을 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글자가 옆으로 뚱뚱해졌어요. 비교해 드릴게요. 장평이 100이라는 의미는요, 이겁니다. 얘를요, 또 한번 제가 다른 거랑 비교해 드릴게요. 장평을 제가 50으로 줄여볼 거예요. 50까지는 줄어들어요. 지금 높이가 다 똑같아요. 높이는 다 15예요. 근데 가운데 있는 애는 높이가 똑같이 따라갔고요. 밑에 있는 애는 너비가 뚱뚱해졌고요. 위에 있는 애는 너비가 말랐어요. 그래서 홀쭉한 글자가 되죠. 그렇죠? 예,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평이라 그래요. 장평. 그 다음에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예를 들면 글자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자간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대화상제도 있고요. 자, 제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한 20 줄 거예요. 20. 글자와 글자 사이가 딱딱딱 벌어졌어요. 근데 자간을 마이너스 50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낑겨 있어. 옆에 있는 애하고 막 붙어 있어. 숨을 못 쉬어. 자간이 마이너스 50이 제일 작아요. 50이 제일 커요. 50보다 클 수는 없어요. 글자와 글자 사이가 반 칸씩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자간이 100이면 뭐예요? 100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잠깐만요. 글자 사이를 일일이 하나씩 늘려주는 거야. 이게 자간이 100처럼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수작 부린 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러니까 자간은 50이 가장 넓어요. 50이. 그럼 글자와 글자 사이가 이게 휙 넓어져요. 근데 이거는 본문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제목. 그리고 이런 큰
테마 제목들 있잖아요. 본문 말고 이런 제목들 있잖아요. 큰 제목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제목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글자를 살짝 떨어뜨리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리킬 때는 자간을 마이너스 한 15 줘볼까요? 쫙 붙어버렸죠? 사람 눈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몰두하게 돼요. 근데 얘가 너무 자간을 또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 살아가지고 못 알아봐.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집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한글을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속셈학원, 예전에 속셈학원이라 그랬죠. 거기 가서 이제 애기들 한글 공부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책을 갖다 줬더니 애들 엄마가 그거 하지 말고 저보고 기역, 니은 글자를 써오래요. 종이에다 써오래. 그 글자를 보고 애들이 색연필로 칠할 거, 이게 따라 글 쓸 거래. 그 다음에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글자를 써오래요. 프린터로.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강아지라고 썼는데 글자 좀 크게 보여드리면 얘를 요렇게 했어요. 외곽선 글자는 속에가 비어있는 거예요. 이걸 좀 큼지막하게 해서 종이 하나에 A4 용지 하나에 글자 하나씩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해달라는 글자를 부르면 제가 탁 프린터로 찍어서 줬어요. 그러면 이제 애가 색연필로 그 사이에다가 글자를 이렇게 색을 칠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글자를 배우더라고요. 큰애 작은애가. 그걸 코팅했어요. 코팅 해가지고 줬더니 큰애 쓴 거를 작은애도 물려받아 갖고 쓰고, 예, 어디서 보관해 놨더라고요. 예, 요렇게 여기 보면 외곽선. 근데 외곽선 글자는 아무래도 글자가 고딕계열이 좋아요. 고딕계열을 써야 글자 쓰기가 수월해요. 꼬불꼬불하게 쓰면 모양 내기 어려우니까는 요렇게. 이런 글자를 써가지고 크게 인쇄해서 줘가지고 이걸 가지고 글자를 쓰는 연습을 했던 거예요. 예. 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요건 뭐죠? 굵게. 두 번째는 기울이는 거, 이렇게 넘어뜨리는 거. 얘는 밑줄 치는 거. 얘는 취소. 이건 뭘까요? 자, 보세요. 자, 이거를 원래 글자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글자예요. 원래 글자로 돌아왔어요. 다시 가서 이번에는 여기 그림자를 넣을 거예요.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림자. 그 그림자 빼고 양각, 음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 빼고 다시 원래대로. 이번에는 글자 색깔을 흰색이 어딨나? 여기 흰색이 있나? 여기 흰색인가? 그 다음에 음영색은 파란.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거 뭐야, 형광펜으로 칠한 거하고 달라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바탕끌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예, 망친 거는 다시 하시면 되고. 글자를 쓰시고요. 글자를 쓰시고 삼강이든 뭐든 이렇게 글자를 쓰실 거 아닙니까? 그 제목을 한번 블럭 잡아서요. 글자 모양 여기에서 글자 크기도 바꿔보시고 장평도 바꿔보시고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학에 나오는 공식이잖아요. 이건 화학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화학식. 이건 ax 제곱 이런 거 제곱. 그럼 이 숫자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 글자가 올라가잖아요. 위로. 우리 진짜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x의 제곱 위에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위에. 그 다음에 h 여기다 2 5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화학기호 같은 밑에 들어가잖아요. 요런 거를 우리는 첨자라 그래요. 첨자. 위첨자, 아래 첨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첨자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를 미리 써요. 글자를 미리 써놓고 나서 예, 이 글자 중에서 요는 아래로 내릴 거고요. 얘는 위로 올릴 거잖아요. 그럼 블럭을 잡고 얘만 글자 모양에 가서 얘는 아래 첨자 아래 첨자 얘는 위첨자 위첨자 올라가요. 이렇게 요런 모양도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H2O라고 쓰시고 예. 이렇게 쓰시고 나서요.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예. 요 숫자만 요거만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 아래 첨자 아래 첨자 종이를 새로 바꿔 놓으시고 교재 30페이지에 보시면 초대장